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특례편 사례 6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기 앞서서 상속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시에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시에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소득세 시행령 154조의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일반주택, 앞서서는 일반주택의 방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에서 완료되는 경우 완공된 주택, 즉 신축주택도 일반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2013년 2월 15일 개정으로 인해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이어야 되고요. 이 일반주택은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2013년 2월 15일 전인 이전에 일반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 2월 14일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전규정에 따라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시에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지 않은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2013년 2월 14일 전이라면 종전규정에 따라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 우리가 상속주택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부모님이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상속받은 주택은 그 주택이죠. 그 주택 자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부모의 세대가 주택을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A주택과 B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됐다. 그러면 A주택, B주택 모두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이 되는 겁니다. 즉 A와 B 중에서 어느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상속인 입장이 아니라 피상속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피상속인 입장에서 먼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한 기간이 즉 A, B 중에서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A, B가 동일하다. 그러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고요. 거주기간도 동일하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현재 거주한 주택. 이렇게 순차적으로 판단하고요. 근데 이렇게 거주한 사실이 없다.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A, B 중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으로 판단하고요. 이 기준시가마저도 동일하다. 그러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선택을 해서 그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고요. 그리고 예컨대 A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다. 그러면 B주택은 상속은 받았지만 이거는 일반주택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상속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주택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A주택과 B주택을 동시에 취득했던 뜻이죠. 동시에 2009년 3월에 A와 B주택을 취득한 이후로 쭉 보유하고 계시다가 장남인 갑은 C주택을 2017년 9월에 취득했다. 이후에 21년 12월에 상속이 됐죠. 상속이 개시됐는데요. A주택은 모가 취득하고 모가 상속을 받고 B주택은 공동으로 상속 취득했다. 자녀 3인 갑을 포함해서 자녀 3인이
공동으로 취득했다. 자녀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이 갑이 지금 C주택을 취득했죠. 갑이 이 C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때 비과세가 되는지, 즉 지금 아버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이 두 채이었죠. A, B 두 채이기 때문에 이 두 채 중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A, B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라고 했죠. A, B는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 기간이 가장 긴 건 없죠. 그 다음으로는 소유 기간이 동일하면 그냥 거주 기간으로 판단하죠. 거주 기간으로 판단하는데 거주 기간은 보시면은 아버지는 A주택에서 거주 중 2009년에 취득해서 A주택에서 거주를 쭉 하다가 14년 이후로는 B주택에서 거주했다는 거죠.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4년 이후로는 B주택에서 거주했다. 이 경우는 한 5년 정도 되고 B주택에서는 14년도부터 상속일까지니까 한 7년 정도 되나요? 7년 정도 되죠. 따라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B주택이죠. 따라서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모가 상속받은 이 A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일반 주택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C주택 양도시 장남인 갑이 C주택, 즉 C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이죠. 자녀 3인에서 공동으로 받았으니까 공동상속주택인 선순위죠.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인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개시 당시에 C주택은 보유하고 있죠. 일반주택이죠. 일반주택이고 이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죠.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입니다. 공동상속주택에 해당되고 따라서 C주택은 비과세가 되는데요.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되는데 엄밀히 공동상속주택 특례에서 C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순위 상속주택을 할 때 소유기간이 가장 긴 거, 거주기간이 가장 긴 거, 상속개시일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그리고 거주 사실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그것도 동일하면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였는데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이기 때문에 지분이 가장 큰 자, 최대 지분자를 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이 B주택은 자녀 3인이 공동으로 받았다. 법정 지분대로 공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각자 일식이죠. 일식이기 때문에 지분이 동일합니다. 최대 지분자가 없죠. 최대 지분자가 없으면 다음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판단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남이 갑이라고 했으니까 갑의 상속주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B주택하고 그리고 C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한다. 상속주택 특례에서 C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여동생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장남과 장녀, 자녀 이렇게 3형제 자매가 이렇게 공동상속 받았고요. B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 별도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동생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즉 여동생도 공동상속주택 B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일반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되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누구의 소유를 볼 것인가? 지분이 가장 큰 자, 최대 지분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고 했고요. 동일한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B주택은 갑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장녀와 차녀의 경우에는 모두 소수지분자죠. 소수지분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도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사망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이 공동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는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수 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을 보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이 주택 외에 지금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거죠. 공동상속주택인데 소수 지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택을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시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하는데요. 이거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데요. 지금 아버님의 A주택과 B주택을 A주택은 모가 상속을 받았고 B주택은 자녀 3인이 공동으로 이렇게 상속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지 않고 A주택은 자녀 3인이 받았다. 그리고 B주택은 모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지금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선순위 상속주택은 뭐였죠?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었죠.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면 A주택은 일반주택이 되죠. A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례에서 질문이 갑의 경우에 C주택 양도시,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갑은 C주택과 뭐죠? 일반주택으로 취급되는 A주택이 있잖아요. A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 C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이 되죠. 2주택자에 의해서 가세된다. 가세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주택자에 중과는 24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정지역이든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선 사례하고 달리 이렇게 누구의 소유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죠. 여동생의 경우에도 일반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갑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금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과정에서 A, B 이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A, B 주택을 누구의 소유를 할 것인가, 모의 소유를 할 것인가, 자녀의 소유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100% 이렇게 뒤바뀌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과정에서 꼭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속주택 특례편 사례 6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